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죠. 현재 여권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의 공방 거세다라는 표현밖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요즘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게 네. 17년이나 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속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주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몸으로 막아섰지만 결국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죠.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목이 쉴 정도로 투표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투표함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은 진행이 됐고요. 네. 19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찬성 193표, 반대는 단 2표였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였는데 반대 한 표를 누가 던졌는지는 금방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호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내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한 표, 저 한 표를 던진 사람은 누굴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세를 거세게 펼치자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에 반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캠프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 투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예.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론과 달리 탄핵 반대 투표를 한 것이죠. 또 뉴스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네거티브 소재로 삼았다 하는 점에서 무척 불편했고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렇게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공세가 계속돼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2004년의 이낙연, 그리고 현재 2021년의 이낙연, 이 두 사람, 과거와 현재의 입장이 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8일 보도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안 표결이 12일 날 있었거든요.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나머지 반대표 한 표가 누구인지 굉장히 열심히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나온 내용인데 이 반대 2표 중 1표는 이낙연 전 대표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이 측근의 입을 빌려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라고 측근이 확인을 해준 건데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도 있네요. 김종호 의원은 본인이 직접 탄핵 사유 안 된다고 판단해서 내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노코멘트하고 이낙연 대표 측근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이 반대표 내가 던졌다 소신 발언을 했던 김종호 의원과 대비가 되게 이렇게 노코멘트로 당시에는 일관을 했었다는 거죠. 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 측의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아까도 영상을 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네. 영상에서도 이 굉장히 좀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사진이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송영길 대표가 등장하는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거든요. 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이 사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볼까요? 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이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남국 의원은 이 전 대표 행동에 대해서, 과거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이낙연과 2011년에 이낙연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이재명 지사도 과거가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형수 욕설 논란, 그렇죠. 이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 형수 박인복 씨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이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제의가 한 게 아니고 그 형수하고 그 조카가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말은 형수가 욕해서 자기가 막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저도 나와서 얘기해야죠.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 1일에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욕설 내용을 담은 파일이 추가로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 대표 측 서른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에 대한 욕설은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한참 남은 욕설을 듣고도 지도자의 품격, 자질을 갖췄다고 믿는 것인가? 라면서 날선 비난을 내놓은 건데요. 물론 적당한 네거티브는 이 경선 흥행을 위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죠. 다만 도를 넘은 네거티브 전에 급기야는 이 당내에서도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들께서 지금 약간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는데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서로 공격하다간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표라고 한다면 금도 있는 논쟁, 수준 높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포로가 돼 미래와 비전 제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증오만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씨만큼이나 민주당의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지만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각 후보 캠프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유권자들은 발목 잡는 과거보다 미래 비전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영 기자였습니다.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본회의장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당시 이제 추미애 새천년 민주당 의원 이 신문 보니까 노 대통령 탄핵 가결 권한 정지 이 표결이 있고 바로 다음 날 본회의장 출석을 해서 신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4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공방이 최근 민주당에서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을 잠깐 들어봤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니마 그 탄핵의 강에 빠지지 마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탄핵의 강 인근에서 빠질까 말까 지금 그래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무려 17년 전 이 아까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될 때의 바로 그 상황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명락대전입니다. 이 당시 무기명 비밀 투표였고 이 찬성 193 그리고 반대 2표로 최종 가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아까 윤 기자가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나는 반대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영상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탄핵안 통과시키려고 어떤 몸으로 막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를 찍었다고 말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서른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직접 나섰는데요. 이 서른 의원이 누구냐? 이 당시에 이 탄핵안 표결에 반대해서 삭발을 하고 이 그때 아예 탄핵안 이 표결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던 서른 의원이 말하기를 이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했었고 그건 내가 안다. 이 사실 왜곡은 비열한 행동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지금 참전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찬반 논란에 대해서요. 추미애 전 장관으로까지 현재 번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이제 당시의 새천년 민주당 의원이었죠? 맞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요. 나는 탄핵 당시 국회의장석을 지켰다. 그러면서 탄핵 저지를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음을 이렇게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정당에 있지 않았냐며 추미애 후보도 같이 다른 정당에 있었다고 싸잡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에 이어 김두관 의원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저는 원래 적통을 얘기한 것은 정체성을 좀 제대로 따지자.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당의 역사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당대표를 3번 했는데 당이 아주 어려울 때에 그 구원투수 역할을 했어요.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니 반대표를 던졌니 이제 이렇게 논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한나라당이란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추미애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가 그래. 탄핵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으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니까 좀 제향성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김두관 의원 역시 추미애 이낙연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이낙연 전 대표가 진정한 친문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가치로 보면 그렇지 않다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은 의원님, 네. 이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공방 이게 지금 여권 경선 전체로 지금 번지는 모양새예요. 뭐 정세균 후보도 얘기를 하죠. 김두관 후보도 얘기를 하죠. 추미애 후보도 얘기하죠. 전체로 번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권의 경선 구도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경선 구도에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정통성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한참 지난 과거의 정치적 행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지금은 이미 좀 많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지만 크게 미칠 거냐 아니면 작게 미칠 거냐를 두고는 좀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죠. 궁지에 몰린 약간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친문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를 가지고 지금 벌이는 경쟁이잖아요. 네. 싸움이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5%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친문 표심이 결집되면은 이게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친문이나 호남 쪽에 지지율이 상당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뺏어오는 게 이재명 지사의 뺏어오거나 끌어내리거나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목표인데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나는 탄핵에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당당하게 반대라고 얘기는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중적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고 실제로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가 나는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도 거짓말이다, 정황상으로 보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했다라는 말로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며칠째 계속 이 공방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은 정세균 판도가 어디로 갈 거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 떨어진 지지율이 어디로 갈 거냐에 이제 관심이 쏠릴 텐데 그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정세균 친문 정통성을 주장해온 적통을 주장해온 정세균 후보 쪽으로 갈까? 요거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러나 뭐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상당히 불리해졌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유죄 나오는 바람에 자살골 넣었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자책골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다가 또 과거에 이미 잊혀졌는데 이제 끝난 걸 삼보일배로 이제 사죄를 하고 그렇죠. 나면서 끝난 걸로 알려졌는데 다시 탄핵에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게 다시 또 부각되는 상황이니까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불리하게 또 작용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향은 미칠 거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졌다라는 건 분명하고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백혜련 최고위원이 지적했지만 과거의 정치적 행적 물고 늘어지는 게 미래 대통령을 뽑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표 나눠 가지려는 이런 거로밖에 국민의 눈에는 비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요. 또 이재명 지사는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가 또 언급을 했다시피 이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요. 이게 네. 한 유튜브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 네. 음성이. 근데 이게 또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방송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도 그대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하루 만에 1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상에 굉장히 확산이 됐었는데 그런데 돌연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 채널을 들어가 보면 검은 화면에 이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컨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법원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 해당 유튜브 채널은 2차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발 빠르시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라는 글도 남겼거든요. 또 해시태그에는 상대를 잘못 고르셨어요라고도 적어서요. 이 앞으로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요. 또 아내와 관련해서 이른바 해경궁 김 씨 이 의혹도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고충을 또 토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아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안 나서고 싶어 하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든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조폭보다 못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미지를 공격당하는 거죠. 원래 이미지가 좋으셨는데.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이 해경궁 김 씨에 대해서 이 진행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폭도 이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데 내 아내는 지금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아내 이 최근에 김경수 지사 이 장인상 때 이재명 지사 대신 빈소를 찾아서 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를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경기지사로서 이 도정에 참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근데 지역에서는 왜 이재명은 안 오냐, 다른 주자 다 오는데 라고 말을 해서 내가 아내한테 좀 부탁을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내가 자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미안하지만 나랑 결혼한 원죄다라고 이 김혜경 여사가 들으면 또 한 번 화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백브리핑에서도 송영길 대표의 워딩이 나왔었죠. 송영길 대표가 미래를 얘기하고 금도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들도 지금 현재 벌어지는 공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거와 관련된 공방, 과연 다음 주는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저희 프레스룸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